내 인생을 풍성하게 이끌고 싶나요? 보다 의미 있게 살고 싶나요? 여기 그 방법에 대한 힌트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프레임을 견지해야 할까요? 자신에게 다가오는 상황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전적으로 자신의 자유의지입니다. 이번 시간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기 위해 견지해야 할 자세를 프레임을 참고하여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프레임에 대한 의미를 알고 싶다면 바로 직전에 공개된 에피소드 4번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의미 중심의 프레임. 10년 후 미래에 대해 물으면 누구든지 의미 중심의 희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당장 내일을 어떻게 살 것인지 자문해보세요. 막연히 먼 미래가 아닌 일상이 반복되는 내일에 대해 내 꿈에 다가서기 위한 말로 설명한다면 의미 중심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어떤 의미로는 매우 좋은 나라입니다. 치안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OECD 회원국에 가입할 만큼 국력도 성장했으며 세계적으로 K-팝이 유행하여 자부심을 가질 만한 나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분에겐 경제적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기득권의 공고와 지식의 불균형, 점점 힘들어지는 청년과 취준생의 삶, 갑질 속에 멍드는 을, 불행한 가정에서 기회조차 있는지 모르는 청소년 등 암울한 현실 역시 우리 사회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지혜와 위로, 자기 성장을 기하며 응원하고자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책을 소재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조금이라도 도움과 공감을 표하고 저 역시 같이 성장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도 우리 내면에 밝고 희망적인 것을 찾고자 우리 샛별이라고 지었습니다. 상위 수준의 의미로 시작했지만 막상 낮은 조회수, 늘지 않는 구독자를 보면 아무리 봐주지 않는데 이걸 왜 하나 고민하는 하위 수준의 프레임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선 항상 상위 수준 프레임을 견지해야 합니다. 지금 이 콘텐츠의 대본을 만들면서 이 결과물이 단 한 명이라도 자극을 받아 인생이 변할 수 있다는 의미 중심의 프레임을 가지고 임합니다. 저 역시 크게 성장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접근 프레임. 단기적으로 우리는 저지른 일에 대한 후회가 많지만 10년, 20년 전 지난 날을 생각해보면 대부분 하지 않았던 일을 후회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때 고백할 걸,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그때 그 도전을 했어야 됐는데 등등 온통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행복과 성공은 접근 프레임을 가진 사람의 몫이라고 합니다. 고백을 했다가 거절을 당하더라도 당장은 후회하지만 고백도 못하고 시간만 흘려보내면 더 뼈저리게 후회하게 됩니다. 자기 밖의 세상을 향해 새로운 일에 늘 접근하고 실행하세요. 어설픈 누군가의 조언으로 말린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두려울 땐 기억하세요. 접근함으로 인한 후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고 오랜 시간이 흐르면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극복은 에피소드 1편을 봐주세요. 하지만 접근하지 않았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는 점점 커집니다. 가정 형편 때문에 가족 여행을 미루시나요? 당장 돈이 적게 드는 가까운 곳이라도 떠나세요. 세 번째, 비교 프레임. 최상의 만족감은 비교하지 않을 때입니다. 가족과 휴가, 자신이 좋아하는 책, 취미생활. 그런데 여기에 옆집 가족은 해외로 휴가 간다는데 뇌이치 정도면 사회과학서를 읽어야 하지 않나? 이런 비교 프레임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만족은 사라지고 삶은 치열한 전쟁터가 됩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배움의 기쁨도 도전정신도 앗아가게 되어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배우기보다 타인의 기준에만 잘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게 됩니다. 진짜 생산적이고 지혜로운 비교는 자신과의 비교입니다. 어제보다, 1년 전보다 난 얼마나 더 나아졌나? 내가 꿈꾸는 미래에 얼마나 더 가까이 다가갔나? 이런 자신과의 비교 프레임은 자신을 성장하고 행복하게 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비교 프레임은 자신을 정신적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네 번째, 닮고 싶은 사람. 존경하는 누구를 한 번쯤 만드세요. 그 사람의 닮고 싶은 점을 찾아 상상하며 의식적 노력하세요. 소설이나 영화 속 가상의 인물도 괜찮습니다. 또는 자신이 닮고 싶은 가상의 인물을 창조해보세요.
예를 들어 소심하고 키도 작고 항상 무대 뒤에서만 조용히 지내던 한 여자가 자신만의 가상의 인물을 묘사하였습니다. 그녀는 키도 크고 들씬하며 항상 매사에 자신감이 있었다. 프리젠테이션도 멋있게 하고 유단자로서 범인을 한 방에 제압하였다. 이렇게 가상의 인물을 창조하고 그 인물이 되고자 노력하면 정말 그 사람처럼 변합니다. 그녀의 기능은 어쩔 수 없지만 훨씬 날씬해졌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며 무술은 못하지만 이전보다 삶에 더 강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소설가 마샤 밀러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상상 속의 이야기가 의식적 노력과 결합하여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 5번째, 위대한 반복 프레임을 연마하라. 글래드웰의 조사에 따르면 성인 프로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은 어릴 때 천재적 재능의 아이들에게 조롱받던 별 볼 일 없는 아이였습니다. 성취는 중단 없는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천재적 재능의 아이들은 자신의 재능을 믿고 과신하고 자만하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성인이 되어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10만 시간의 법칙은 이런 반복의 이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목표를 위해 정교하게 설계하고 학습하며 반복적 피드백을 받으며 노력할 때 누구든 월등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현재 큰 업적을 남기는 사람의 대부분은 타고난 천재성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집중과 반복의 산물입니다. 여기까지 프레임에서 지혜로운 사람의 11가지 프레임 중 일부를 소개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책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책에는 이외에 메르스 사태 때 왜 사람들이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는지, 뚝심 있는 결정을 내리는 능력, 현란한 마케팅에 농락당하지 않는 방법, 견제적 선택 등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꾸며줄 프레임의 다채로운 이야기가 심리학적 연구 결과와 사례 등을 통해 재미있는 스토리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길잡이 책으로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는 우리 샛별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좋은 소식 받아가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책에 하지 못한 이야기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행복하세요, 여러분.